어제는 곡성에서 출발하여 섬진 강종주를 마치고 담양댐으로 넘어와 담양 안에 있는 숙소로 잠을 잘 자고 오늘 마지막 영산 강종주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은 7시쯤 출발합니다. 마지막 영상의 다음날 아침 목포에서 광양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중마터미널에서 배알도 가서 인증하고 차를 주차한 진월초등학교까지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숙소에서 나와 영산 강종주를 시작한다. 아래쪽에 담양 시내에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는 아래쪽 자도로 내려간다. 야, 자전거 길이 새로 포장되어 상태가 너무 좋네요. 아직 아침 전이라 광주쯤 가서 적당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정말 자전거 길이 너무 뻥 뚫려 있어 시원한 마음으로 신나게 달린다. 날씨도 어제 아침보다 덜 춥고 잠도 많이 자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한다. 목포까지 이런 길이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길이 한참 공사 중이다. 영산강 담양에서 자전거 길 안 좋다던데? 사람들 주둔했네. 담양. 까마귀 떼가 엄청나다. 담양대 나무숲이 시작된다. 뾰족한 다리에서 아침 햇살이 너무 좋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어본다. 아, 또 물이 반짝반짝반짝 한다. 인증센터. 출발한 지 40분 정도 도착한 담양대 나무인증센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담양 대나무숲. 오늘 종주 후 첫 도장이다. 응, 맞아. 오케이.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아래쪽이 아직 공사 중이라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 광주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려 한다. 광주 시내가 가까워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거나 걷는다. 아침 운동은 좋은 것이요. 광주 성무지구 입구 파수구치 카페에서 브런치를 아침으로.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샐러드와 빵 하나와 커피로 먹으니까 괜찮은데 장거리 라이딩 때는 잘 먹어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다. 생각보다 브런치 맛집이다. 프레시한 간단한 아침을 먹고 광주. 다시 광주를 통과하는 자도를 한참 가니 공사 구간이 나타난다. 공사 구간을 우회할까 고민하다 그대로 공사 구간을 가로질러 간다. 완전히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 포장할 모양이다. 길이 있어요. 모르겠어. 우회길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공사길을 곧장 가다가 비 오면 지나. 이건 도저히 MTB도 힘들 것 같다. 계속 그래.
어? 하지만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할 수 없이 올라와 공도로 간다. 역시 공사를 하는 중이다. 자전거 도로 공사가 한참이다. 6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사 구간이 끝나고 자전거 도로가 다시 나타난다. 구간 끝나고 다시 자전거 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아침 제트키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소리가 어떻게 큰지 귀가 멍멍하다. 공사 구간으로 조금 늦어진 것을 보상하려는지 앞에 세 분의 전기 라이더 분들이 이끌어주신다. 광주의 할배들이 잘 이끌어주는 바람에 부산 할배들이 편하게 갑니다. 역시 전기의 힘은 좋다. 탐난다. 갖고 싶다.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먼저 가소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승천보에 도착한다. 승천보는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승천보는 광주 사람들이 해돋이 장소로 많이 유명하다고 한다. 왼쪽 언덕을 올라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건너가기 전 오른쪽 해돋이 전망대에서 한번 바라본다. 보 아래쪽에 물을 정화하는 장치인 것 같다. 우리도 한 컵. 승천보 교각의 모습이 특이하죠? 쌀 모양이라고 한다. 한 컷 할까? 근데 쌀눈이 너무 크고 웅장하다. 다리를 건너와서 승천보를 건넌 후 왼쪽으로 가면 승천보 인증센터가 나타난다.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왔습니다. 여전히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도착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전거 길이 생겨 고마움을 느낀다. 여기 영산문화관 앞에는 광주의 라이더 분들이 다 모인 것 같다. 일단 인증부터 하고. 뭐 10만원 하겠나? 여기가 마치 만남의 광장인 것처럼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들을 한다. 인증과 휴식을 잠시 하고 다시 승천보를 돌아 나온다. 보를 지나. 야간의 승천보 아름다움이 절정이다. 승천보에서 나와 자전거 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니 헬기도 보이고 유류탱크도 보인다. 아마 불이 나면 여기서 물을 보충하고 진화하러 가는 모양이다. 나주대교를 지나 빛가람대교를 지나갑니다. 영산 여기는 거리로 비행장 활주로처럼 넓은 도로가 나타난다.
다리 건너서 이제 영산대교를 지나고 여기 홍어로 유명한 영산포 그립니다. 영산포 역사 갤러리도 지나고 여기가 그 유명한 홍어거리인가 보다. 아, 또 냄새 난다 벌써. 저 다리. 엄청난 가오리가 달려있다. 어느 집을 가볼까 망설이다 여기저기 둘러본다. 결국 가오리가 제일 크게 매달려 있는 홍어 1번지 집으로 선택하고 들어간다. 아직 12시 전이지만 아침을 조금 부실하게 먹어 배가 조금 고프다. 사실 나는 홍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아마 먹을만 하다고 하여 홍어 무침도 하나 시켜본다. 혹시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심하지 않고 먹을만 하다. 아니 먹을만 한 게 아니고 맛있다. 맛있다. 보리애국도 먹어보니 추어탕 비슷하면서 오히려 더 진하고 감칠나게 맛있다. 홍어회로 끓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한술 뜨고 나니 정말 맛있어 한 그릇 뚝딱했다. 만나게 배 터지도록 점심을 먹고 홍어거리를 나온다. 영산강 황포 또 뼈나루터도 보이고 영산포와 홍어 이야기도 읽어본다. 점심을 거나하게 먹고 나주도 심지를 벗어나 달려본다. 멋지겠다. 홍어거리를 지나면 까딱고개가 하나 나오기 전 강변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다. 자, 이제 잠시 깔딱고개 넘어갑니다. 양댐 지금 현재 공사 중. 목포 쪽에서 오면 진부마을 가기 전이다. 저게 무슨 보? 홍어거리에서 30분이 걸려 죽산포에 도착한다. 봄의 새벽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석비 죽산 준효. 죽산포 인증센터 도착. 이제 스탬프도 2개를 남겨두고 있다. 머리 깨겠네. 자전거를 타는 조형물 뒤엔 강아지가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비바람에 많이 낡아 부서질 듯하다. 그래도 한 컷. 죽산포에서 경비행장도 운영 중이다.
축산보에 설치된 전망대는 지금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아래 다리를 이용해 건널 수는 있다고 한다. 자, 축산보를 뒤로 하고 다시 다음 너러지 전망대 쪽으로 달려간다. 너러지 전망대로 갑니다. 축산보는 건너가지 못하고 갑자기 공사 구간이 나와 마을로 우회하여 간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내비에서 난리법석이다. 공사 중. 우회도로가 좋지 않아 빨리 자도를 찾아야 한다. 다행히 표지판을 발견하고 우회로 가본다. 저 이쪽에 한국농업천공사 중포 배수 한국농어촌 중포 배수장 앞에서 자전거 길이 이어진다. 도로는 계속 한참 공사 중인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28년 7월 22일까지이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시 자전거 도로 합류합니다. 여기는 어제 다녀온 섬진강 자전거 길처럼 아기자기하다. 관리도 잘 안 되었고 데크도 너무 낡아 곧 무너질 것 같은 도로다. 오른쪽 저 멀리 너러지 전망대가 보인다. 가는 길은 아스팔트 아주 잘 돼 있고 이런 길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길은 별로 재미없는 길이고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길이다. 너러지 전망대 가는 길은 세 가지인데 왼쪽으로 둘러가는 길과 데크를 지나 오른쪽 편한 길 말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길이 너러지 전망대로 바로 올라간다. 직진하면 데크를 지나 오른쪽 강변을 따라 가도 되지만 인증센터를 가려면 더 멀다. 왼쪽 오르막을 힘들어도 올라간다. 6월 중에 여기를 올라가면 수국꽃길이 반겨준다고 한다. 오랜만에 숨이 차게 헉헉거리며 정상에 도달한다. 후배도 힘들게 올라온다. 화이팅! 셀을 만발로 내밀고 우와 아무리 힘들어도 전망대는 올라가 봐야죠. 계단을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흔들흔들한다. 영상 강의. 정말 한반도처럼 강물이 굽어져 흘러내린다. 카메라를 높이 드니 한반도처럼 뚜렷하게 보이네요. 너러지 전망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꼭 올라와 보세요. 전망대에서 인증센터는 가까이 있어요. 너러지 전망대 찍히나? 진짜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만 남겨두었어요. 하나 남네요. 너러지 전망대 오르기 전 왼편 우회길로 올라오면 이 길로 올라온다. 인증받고 저쪽으로 가면 너러지 전망대에서 신나게 마을을 통과하여 내려온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이 내려왔던 너러지 전망대가 있는 산이다. 이곳은 바다인가 강인가? 엄청 넓고 다리 위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다. 하곡도 마지막 하곡도를 향해서 갑니다. 강바람이 시원합니다요. 강바람이 시원. 지나왔던 다리를 왼쪽으로 넓은 강을 만나 끝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강가도 넓어졌고 바다처럼 이제 넓은 영산강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도 이제 슬슬 불고 다리도 힘들고 길은 지겹고 그냥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힘들면 꼭 생각나는 음악이 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이다. 끝없는 자전거 도로. 길은 좋은데 너무 지겹다.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엉덩이도 아파오고 갑자기 가던 길이 이상한 곳으로 인도한다. 너무 편안한 길을 왔다가 분명을 느끼는 결국 자도를 막아 놓았다. 아마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다행히 자도를 찾아 편한 길로 들어섰지만 이미 체력은 바다. 형님이 나를 죽인다. 결국 후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푸념한다. 손이 덜덜 떨린다. 갈 길은 뭔데? 아직도 인증센터는 많이 남았는데 큰일이다. 몽탄 진등표 아니 앞에서 몽탄진 지금 등표. 한 사람은 뻗었어. 힘을 다시 보충한 뒤 힘차게 페달을 저어본다. 이제 왼쪽 길로 접어듭니다. 아직도 하국둑 인증센터까지 14km 남았는데 어쩌지? 죽을 맛이야. 못난이 가는 도중 예전에 목포 여행 때 왔던 못난이 동산을 지나 갈 줄이야. 예전에 왔을 때보다 규모도 엄청 커지고 카페는 무인 카페로 바뀌었네요. 이 아줌마는 못 간다고 막고 있네. 갈 거야. 곧 미남이 된다고 하는데 영 아니올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미남이 된다는 말인가? 이제 해도 슬슬 넘어가는 시간이 다가온다. 영산강 이야기. 영산강 이야기 나루이다. 데크도 있고요. 하지만 피곤한 가운데 노을이 멋지게 들이운다. 힘들지만 이런 풍경을 본다는 것은 두 바퀴를 가진 자들의 행복이 아닐까. 이제 멀리 목포 시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목포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후배는 많이 힘든가 보다. 자주 쉬면서 팔이 자꾸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한다. 갈매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갈 텐데. 마지막 힘을 짜내어 페달을 열심히 돌려본다. 이제 목포 시내로 접어든다. 보이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인증센터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 이제 가까이 오른쪽에 남학수변공원을 지나가면서 후배가 천천히 뒤따라오는 줄 알고 갔지만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후배가 안 보여 전화도 안 받고 다시 돌아가니 갑자기 봉크가 왔나 보다. 겨우 인증센터에 도착하여 숙소까지 갈 힘이 없다고 한다. 일단 놀란 마음에 인증도 대충 하고 달달하고 따뜻한 음료를 사다 준다. 다음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나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목포터미널로 간다. 가는 도중 엄청난 고층 빌딩을 발견. 목포에도 이런 고층 아파트가. 아침을 터미널 근처에서 황태 해장국으로 해결하고
광양 가는 버스표를 구입해 출발합니다. 9시 50분 출발. 프리미엄 버스이지만 중간에 몇 군데를 거쳐 간다고 한다. 버스 화물칸이 다른 버스와 달라 자전거를 넣는데 힘들었어요.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비행기 좌석보다 좋네요. 충전도 할 수 있고 2시간 10분 동안 갑니다. 중마터미널 가기 전 광양에 내리면 안 되고 반드시 중마터미널에 내려야 함. 중마터미널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제 첫날 인증 못했던 배알도로 간다. 여기서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도 많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배알도에서 중마터미널을 갈 때 위쪽 태인대교를 넘어간다. 태인대교를 넘어가는 길은 컨테이너도 많이 다니고 위험하다. 따라서 제시하는 이 길은 편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 먼저 터미널을 벗어난 후 계속 가다 오른쪽 삼화성 공원을 끼고 돌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 포스코 마을 단지를 가로질러 간다. 포스코 마을 단지를 빠져나와 광양제철소 본부를 지나 왼쪽 해변을 끼고 달리면 오른쪽에 광양제철소 포스코가 있다. 저 앞에 다리를 왼쪽 다리를 건너 태인도천 마을을 지나간다. 진또배기 다음은 한적한 도로를 달리면 된다. 건너편에 태인다리를 건너 중마터미널로 가는 도로와 다리가 보인다. 앞에 보이는 저쪽 다리를 보이고 다리도 보이죠. 저 앞에 다리가 태인다리이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태인다리를 아래쪽으로 지나가면 바로 배알도 수변 공원이 나타난다. 건물 보이는 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인 배알도 인증센터이다. 하지만 2월부터 운영 중단이라고 한다. 참고하세요. 새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무인 인증센터가 있다. 그러면 인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무인 인증센터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보세요. 배알도 수변. 이제 섬진강과 영산강 종주 모든 인증 완료하고 배알도를 넘어가 본다. 폐마지 다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고 걸어서 가야 한다. 한번 걸어볼까요? 해도 그렇고. 걸어서 7에서 8분 정도면 건너갈 수 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배알도 별해는 다리는 길이 275m, 폭 3m 규모의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다. 다리 끝 부분에서 한 색소폰 연주자가 한 손으로 꽹과리를 치고 한 손으로 색소폰을 연주한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나 신기해 한참을 바라보며 간다. 배알도. 아래쪽에 이쁜 모양의 돌판도 보인다. 두 배를 했나? 이거 옥설 크게 나온다. 좋네. 이제 마지막 다리만 넘어가면 된다. 선주도가 더 저래 진짜. 저쪽 산 위에서 이쪽 배알도까지 짚라인도 보인다. 스카이워크처럼 해두었지만 아래가 잘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저 건너편이 망덕포구다. 이제 다리를 내려와 망덕포구를 지나간다.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선을 해도 섬진강이 흘러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망덕포구는 가을 전으로도 유명하고 큼지막한 벚굴로도 유명한 곳이다. 혹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해결한다. 망덕포구를 지나가다 보면 윤동주유고 보존가옥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길을 윤동주 길이라고 한다. 보이는 거다. 운동주 길이 이제 차를 주차한 곳이 나타납니다. 주차한 곳으로 왔습니다. 네. 드디어 출발점으로 도착했습니다. 3박 4일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3박 4일 힘들었습니다. 둘 다 고생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초보자 데리고 다닌다 고생했습니다. 다녀온 3박 4일 동안 달라진 게 출발할 때 안 피었던 매화가 많이 피었네요. 두 시쯤 섬진강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3박 4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펑크 한번 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도 늘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